밤에는 따갑고 간지러워서 못 자겠어요. 여러분, 혹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에 얼굴을 어떻게 씻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냥 물로 헹구면 되지 않나요? 폼 클렌징 한 번이면 충분하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부는 잘 씻으면 된다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피부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매일 바르고 세안도 꼼꼼히 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뺨이 붉게 달아오르고 작은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요즘 뭘 바꿨어? 화장품은 그대로인데 자외선 차단제만 좀 더 자주 바르려고. 세안은? 폼 클렌징으로 2번씩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죠. 문제는 바르는 법이 아니라 지우는 법에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한동안 뒤척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피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피부 문제를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그만큼 이 문제가 많은 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자외선 차단제의 세안 문제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 제품 성분, 환자들의 사례, 그리고 피부 보호막의 작동 원리까지 그렇게 하나둘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못 지우고 있다는 것. 그게 피부를 망치는 가장 은밀한 적이라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진료실에서 질문 하나를 꼭 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지우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늘 이렇게 답하시죠. 폼 클렌징 한 번이면 되지 않나요? 2번씩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피부를 지치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크림이 아닙니다. 햇볕, 땀, 마찰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피부에 딱 달라붙도록 설계된 고기능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로는, 그리고 강하게 문지르는 세안제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 아내처럼 매일 잘 관리하는 사람도 이런 문제를 겪는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에는 우리가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방법을 더 먼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자극 없이 지우는 3분 세안 루틴, 피부 타입별로 꼭 맞는 세안제 고르는 팁,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클렌징 상식을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시작된 이 고민이 이제는 진료실 안팎의 수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에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선 나의 피부에게 오늘 이 3분이 작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정보였지만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위로이자 해답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따뜻한 클릭 하나가 그런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선크림이 어쩌면 여러분의 피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선크림이 뭐 그렇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야기 하나 먼저 들려드릴게요.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윤정자 어머님, 올해 73 되신 분이에요. 손주 유치원 데려다주고 마중하고 집안일 챙기시느라 바쁘게 사시는 분이죠. 어느 날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저 선크림 꼬박꼬박 잘 바르거든요. 근데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고 밤에는 가렵고 따가워서 못 자겠어요. 저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면서 피부가 예민해지셨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선크림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딱 감이 왔죠.
선크림 종류와 세안 방법,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선크림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선크림도 종류가 나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기자차. 말은 어려워 보여도 쉽게 말하면 피부에 바르면 맑고 잘 스며들고 하얗게 뜨지 않는 선크림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쓰죠. 발림성도 좋고 끈적이지도 않고 화장 위에 덧발라도 티가 안 나니까요. 이 선크림은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시켜서 열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즉, 피부 안에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고 나서 얼굴이 뜨겁고 따끔하거나 얼굴에 작은 트러블이 올라오면 그 선크림이 바로 유기자차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기자차. 이건 말 그대로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선크림이에요. 햇빛이 피부에 닿기 전에 겉에서 막아주는 거죠. 쉽게 말해 튕겨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기자차는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어요. 예민한 피부 아이들, 그리고 저처럼 땀이 많은 분들께도 잘 맞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조금 뻑뻑하게 느껴지고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지우는 게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무기자차는 피부에 꽉 붙어 있는 성분이라 물이나 폼 클렌징 한 번으론 잘 안 지워져요. 윤정자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비누로 2번이나 씻었는데 왜 이래요? 그래서 여쭤봤죠. 혹시 클렌징 오일이나 로션 쓰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하시더군요.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세안법 이렇게 바꿔보세요. 무기자차를 쓰셨다면 1단계로는 오일이나 로션 타입 클렌저로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2단계로는 폼 클렌징 같은 거품 세안제로 마무리해주세요. 이 2단계만 지켜주셔도 잔여물이 안 남고 피부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윤정자 어머님은 이 방법으로 바꾸시고 나서 딱 5일 만에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웃으시는데 저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지금 선크림 성분표 한번 보실래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선크림 뒷면 성분표를 살짝 확인해 보세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런 단어가 보이시면 무기자차입니다. 옥시벤존, 아보벤존 이런 게 보이시면 유기자차예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럴 땐 손주나 자녀한테 부탁해 보세요. 이거 하나만 확인해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크림을 쓰고 계세요? 댓글로 간단히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정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징크 성분 있어요. 무기자차였네요. 아보벤존 쓰는 제품이었어요. 피부에 안 맞더라니.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얗게 발리는 거면 무기자차 맞죠? 이런 식으로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분들께는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저도 하나하나 읽고 필요한 분께는 탑도 꼭 남겨드릴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 선크림엔 2가지가 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유기자차는 가볍고 잘 스며들지만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무기자차는 순하지만 꼭 2단계 세안을 해줘야 한다. 제품 뒷면 성분표만 확인해도 내 피부에 맞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크림은 그냥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피부를 더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어떤 걸 바르고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 피부는 어떤 상태일까?
이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은 꼼꼼하게 바르고 클렌징도 열심히 하시지만 막상 자신의 피부 타입이 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기름진지 건조한지 아니면 예민한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 건강의 첫걸음은 내 피부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피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거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6세 김옥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손주의 첫 결혼식을 앞두고 사진 찍을 날이니 피부 관리를 잘해야지 하시며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클렌징 오일도 열심히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날 거울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뺨은 거칠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시울을 붉히셨던 어르신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알고 보니 김옥자 어르신은 건성 피부였는데 피부에 맞지 않는 자극적인 클렌징 제품을 쓰셨던 게 문제였어요. 건조한 피부에 강한 클렌징 오일을 문지르다 보니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긴 겁니다. 나는 내 피부가 그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하시며 한숨을 내쉬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피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지성 피부, 건조하고 당기는 건성 피부, 조금만 자극에도 예민한 민감성 피부, 부위마다 다른 복합성 피부. 나이가 들면 대부분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65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건성 혹은 민감성 피부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세안을 하신 다음 아무것도 바르지 마시고 그냥 2시간만 기다려 보세요. 스킨도, 로션도, 영양크림도 전부 생략한 채로요. 그리고 2시간 후 거울 앞에 서보세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고 느낌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마와 코가 번들거리고 끈적이면 지성 피부, 땀이나 입가가 쩍쩍 갈라지듯 당기면 건성 피부, 붉게 올라오고 따갑거나 화끈거림이 있으면 민감성 피부, 이마는 기름지고 볼은 건조하면 복합성 피부. 이 테스트는 어렵지 않아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평생 피부 관리의 방향을 바꿔주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김옥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따라 해보시고는 아, 나는 건성이었구나. 이제야 알겠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 이제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지, 어떤 클렌징 제품을 써야 할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성 피부라면 보습이 중요한 만큼 부드럽고 순한 세안제와 무기자차 또는 순한 유기자차가 좋고, 지성 피부는 피지 조절이 중요하니까 산뜻한 유기자차에 폼 클렌징이 적합할 수 있어요. 민감성 피부는 아무리 무기자차라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적은 저자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김옥자 어르신은 강한 클렌징 오일로 세안하신 게 화근이었죠. 저는 부드럽고 보습감 있는 세안제를 추천드렸고 결혼식 당일엔 환한 미소로 손주들과 사진을 찍으셨답니다. 손주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오늘 얼굴 진짜 예뻐요. 좋아하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저도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작은 실천 하나 해보시겠어요? 세안 후 2시간 그저 가만히 피부를 관찰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 피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피부는 좀 번들거리네요. 지성인 것 같아요. 땀이 당기고 따갑네요. 건성이 맞겠죠? 붉어지고 간질간질해요. 민감성인가 봐요. 이런 작은 경험 나눔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피부 타입을 알았다면 이제 잘못된 세안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특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더블 클렌징,
그게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숨겨진 진실과 주의할 점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미정 어르신의 이야기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65세이신 이미정 어르신은 교회에서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주일이면 항상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고 공들여 화장도 하셨죠. 그리고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매일 클렌징 오일로 2번씩 닦아. 그래야 속까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겠어요? 그 열정과 정성 정말 존경스러웠죠. 하지만 어느 날 공연을 마친 뒤 손주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얼굴에 뭐가 났어요? 따가워 보여요. 거울을 본 어르신은 정말 놀라셨다고 했어요. 땀엔 붉은 여드름이 올라오고 얼굴 전체가 붉게 달아올라 있던 겁니다. 그렇게 진료실에 찾아오셔서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매일 깨끗하게 닦았는데.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너무 깨끗이 닦으려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블 클렌징, 즉 클렌징 오일로 한 번, 폼 클렌징으로 또 한 번, 2번 닦는 게 더 좋은 줄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나이든 피부에게 이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피부에는 산성막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얇은 막이 외부 세균이나 먼지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강한 클렌징 오일이나 문지르는 세안법을 자주 쓰다 보면 이 산성막이 벗겨지고 피부는 약해집니다. 산성막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부는 점점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그 틈을 타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염증, 붉어짐, 따가움, 여드름처럼 평소에 없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연구에 따르면 강한 세안 습관은 피부 장벽을 30% 이상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미정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클렌징 오일로 열심히 닦다 보니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진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피부는 수분이 줄고 얇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더블 클렌징의 부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미정 어르신께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이젠 좀 더 부드러운 세안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굳이 2번이나 닦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안할 땐 클렌징 밀크처럼 자극이 덜한 제품으로 약산성 세안제로 마무리해주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pH 5.5 이하의 세안제를 사용하면 우리 피부의 산성막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피부에 꼭 필요한 유분은 남겨줍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은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해요. 손주들도 할머니 피부 좋아졌어요 하면서 팔짱 끼고 다녀요. 그 웃음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고 저 역시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얼굴이 자주 당기거나 세안 후 피부가 뻣뻣하고 따끔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쓰고 계신 세안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엔 너무 강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한 번만 클렌징 오일을 생략하고 물세안만 해보세요. 그리고 피부가 어떤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변화를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내 피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배웠습니다. 피부는 억지로 닦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원하는 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부드럽게 다뤄주는 것, 그게 진짜 피부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더블 클렌징의 위험성과 대안을 이해하셨다면 이젠 피부 타입별로 꼭 피해야 할 습관, 그리고 잘못 알려진 세안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진짜 필요한 스킨케어 습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세안 후 얼굴이 당기거나 따갑고 뾰루지가 자주 나거나 이유 없이 붉어지는 일이 있으셨나요? 뭐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지나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말이 없지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피부가 보내는 도와줘라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의 김말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말씀도 유쾌하시고 동네 반장으로 늘 분주하게 사시는 분이죠. 밖에 나갈 땐 꼭 선크림 발라야지 하시며 피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안이었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세안 티슈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하시며 매일 밤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빠르게 닦아내셨어요. 그런데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뺨에는 작고 오돌토돌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화장품이 안 맞나? 하셨지만 문제는 클렌징 티슈였습니다. 티슈는 보기엔 간편하지만 사실 피부에 마찰 자극을 주고 안 보이는 미세한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해진 어르신들께는 더 치명적입니다. 말순 어르신의 피부는 이 마찰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세안법은 우리 피부에 어떤 신호를 남길까요? 첫째, 세안 후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 느낌이 든다면 피부에 천연 보습막이 과도하게 벗겨졌다는 경고입니다. 둘째,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반복된다면 모공에 노폐물이 남거나 염증이 생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붉은기, 따가움, 쉽게 자극받는 피부라면 피부의 산성막이 손상되었고 외부 자극에 노출된 상태일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중 약 70%가 이런 피부 불편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피부 회복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에게 맞는 세안법을 다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세안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지성 피부는 피지가 많아 폼 클렌징 같은 거품 세안이 적합합니다. 건성 피부는 수분을 지켜주는 밀크 타입 세안제가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반드시 pH 5.5 이하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복합성 피부는 이마, 코 같은 T존은 폼 클렌징으로, 뺨과 턱 주변 유존은 부드러운 세안제로 나눠 관리해 주세요. 김말순 어르신도 클렌징 티슈를 멈추고 저자극 세안제로 바꾸신 뒤엔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제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피부 예쁘다 그래요. 그 웃음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오늘 세안 후 거울 앞에서 피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혹시 당기거나 따가운 느낌이 있다면 지금의 세안 습관이 피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도 해보세요. 세안 후 10분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로 기다려보세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붉게 변한다면 세안제나 세안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과 피부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피부는 복잡한 제품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습관 하나로 좋아진다. 는 것. 여러분도 오늘부터 피부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게 건강하고 생기 있는 얼굴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피부를 부드럽게 지키는 진짜 효과적인 세안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피부를 부드럽게 지키는 올바른 세안법을 함께 배워볼 시간입니다. 선크림을 깨끗하게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부 건강은 비싼 제품보다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해결책, 클렌징 밀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운 이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를 훨씬 더 촉촉하고 편안하게 바꿔줄 거예요. 단 3분이면 충분한 비결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중에 75세 유순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여사님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요가 수업을 꾸준히 들으며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에요. 밖에 나갈 땐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저녁엔 폼 클렌징으로 얼굴을 꾹꾹 문질러 세안하셨어요. 세수는 힘줘야 잘 되는 줄 알았지요. 거품 많고 시원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여사님이 어느 날 제게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 당겨요. 볼은 푸석푸석하고 뾰루지도 생기네요. 왜 이럴까요? 진료를 해보니 여사님의 피부는 건조하고 얇아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강한 세안 습관 때문에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클렌징 밀크를 추천드렸습니다. 클렌징 밀크는 거품이 없지만 정말 부드럽고 순한 세안제입니다. 무기자차처럼 끈끈하게 남는 선크림도 자극 없이 천천히 녹여주고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죠. 특히 60대 이후로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는 분들께는 폼 클렌징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클렌징 밀크는 피부 장벽 손상을 80% 이상 줄이고 수분을 20% 더 오래 유지해 준다는 결과도 있어요. 유순자 여사님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피부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세수하고 나면 화끈거렸는데 이젠 피부가 말랑말랑해진 기분이에요. 손녀가 할머니, 피부가 말캉해졌네. 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얼굴엔 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클렌징 밀크를 콩알 2알 정도 덜어 손바닥에 펴주세요. 손끝으로 부드럽게 얼굴 전체에 원을 그리듯 1분 정도 마사지하듯 펴 바릅니다.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세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밥 지을 때 쌀 씻듯이 피부도 살살 씻어주세요. 유순자 여사님은 지금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폼 클렌징만 쓰셨나요? 피부가 당기거나 따끔했던 기억 있으셨죠? 오늘 저녁 클렌징 밀크로 한번 바꿔보세요. 특별한 제품일 필요는 없어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저자극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렌징 밀크보다 더 부드러운 세안법이 필요한 경우 한 단계 더 나아간 피부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의 산성막을 지키는 두 번째 세안법, 약산성 세안제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클렌징 밀크는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녹여주는 첫 단계였다면 이번엔 피부의 보호막을 유지해주는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세안 후 얼굴이 당기거나 따끔거린 적 있으셨나요? 혹은 이유 없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건조한 느낌이 심해지는 날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땐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피부가 지금 조용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진료실을 찾은 65세 방문자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요가 수업을 듣고 점심 전엔 동네 산책길을 따라 걷는 게 일과시죠. 햇볕을 많이 쬐시니 자외선 차단제는 늘 꼼꼼히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안 후 거울을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부가 너무 따끔해서 로션을 발라도 화끈거려요. 진료실에서 피부를 살펴보니 강한 세안제에 피부가 얇아지고 산성막이 약해져 민감성 피부처럼 쉽게 자극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혹시 세안제 어떤 걸 쓰세요? 그냥 마트에서 거품 많이 나는 걸로요. 씻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하잖아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그 제품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폼 클렌징 제품은 pH 8 이상인 알칼리성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거품도 풍성하고 씻은 직후엔 개운하지만 피부에 꼭 있어야 할 산성막까지 씻어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산성막은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을 유지할 때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성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조금만 햇빛을 쐬거나 건조한 공기를 만나도 화끈거리고 건조해지며 때로는 염증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약산성 세안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거품이 덜 나고 뭔가 덜 씻긴 기분이라며 어르신도 조금은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며칠 뒤 다시 오신 방문자 어르신은 세수만 했는데 얼굴이 편하네요. 이게 원래 내 피부였나 싶어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약산성 세안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먼저 클렌징 밀크로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지운 뒤 손에 소량의 약산성 세안제를 덜어 물을 섞고 손으로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 주세요. 손주 얼굴을 닦아주듯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눈가, 뺨, 이마 등 민감한 부위는 특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헹궈 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온도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피부에 자극 없이 산성막을 지켜가며 깨끗이 세안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딱 2분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약국이나 대형마트, 인터넷에서도 약산성, pH 5.5 또는 저자극이라고 적힌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꼭 고가의 브랜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피부를 상처내지 않고 부드럽게 다루는 습관입니다. 방문자 어르신은 이제 매일 산책 후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세안제를 함께 쓰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혹시 약산성 세안제를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세안 후 거울을 보며 피부가 전보다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세안법을 찾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안은 2번 해야 깨끗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클렌징 오일하고 폼 클렌징까지 꼭 2번 해요. 그래야 자외선 차단제가 다 지워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마음 참 잘 압니다.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마음. 그런데요, 모든 피부가 그렇게 2번 닦이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환자였던 73세 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동네 도서관에서 손주 또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예쁜 그림을 보며 웃을 때 그 옆에서 책을 읽는 게 삶의 가장 큰 낙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외출 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저녁엔 늘 꼼꼼히 클렌징 오일로 1차, 폼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할머니 얼굴이 좀 빨개요. 아픈 거예요? 거울을 보니 볼이 붉고 피부가 거칠게 일어나 있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박 어르신의 피부를 살펴보니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강한 세안이 자극이 되었던 겁니다. 더블 클렌징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민감성 피부, 건조한 피부, 염증이 있는 피부는 2번 세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산성막까지 벗겨지는 건 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피부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를 안내드렸죠. 더블 클렌징 자가 테스트. 오늘 밤 세안을 하신 뒤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10분만 기다려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피부가 붉거나 따갑거나 당긴다면 지금의 세안이 피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박 어르신도 이 테스트를 해보시곤
그동안 너무 깨끗이 닦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피부를 아껴줘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는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세안제만으로 세안하시고 피부도 한결 편안해지셨답니다. 여러분, 피부는 많이 닦는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만 부드럽게. 이게 바로 진짜 건강한 세안이에요. 오늘 저녁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세안 후 10분 여러분의 피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들어보세요. 만약 지금 쓰고 계신 더블 클렌징이 피부에 자꾸 자극을 준다면 억지로 2번씩 문지르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클렌징 밀크나 약산성 세안제만으로도 충분히 피부를 깨끗하고 부드럽게 지킬 수 있어요. 조금만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이제 어떤 피부가 더블 클렌징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으니 다음 시간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함께 하시면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세안 후 10분. 거울 속 내 피부가 보내는 신호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붉은기, 당김, 따끔거림이 있다면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피부를 아껴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안을 아무리 잘해도 그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피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나가는 것도 아닌데 대충 발라도 괜찮지 않나? 혹은 난 SPF 50짜리 쓰니까 하루 종일 걱정 없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바른 만큼 지켜줍니다. 하지만 제대로 발라야 진짜 보호막이 됩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해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5년, 10년 더 젊고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먼저 제가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77세 서정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햇빛도 좋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기분도 좋아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귀 주변 피부가 따갑고 붉게 부어올랐다고 하셨어요. 분명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히 발랐는데 왜 이러죠? 하시며 속상해 하시더군요. 살펴보니 얼굴엔 잘 바르셨지만 귀와 목 주변은 전혀 바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햇볕이 가장 먼저 닿는 부위였는데도 습관적으로 얼굴만 챙기셨던 거죠.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걸 바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SPF 30 이상, PA 이상이 좋습니다. SPF는 피부를 태우는 자외선 UVB를, PA는 주름과 기미를 만드는 자외선 UVA를 막아주는 지표인데요. 이 정도 수치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피부 자극도 덜해요. 너무 높은 SPF 50 제품을 매일 쓰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답니다. 정의 어르신도 이후엔 SPF 30 PA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다시 뽀얘졌어요. 라고 말해주니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고 하셨죠. 두 번째는 언제 덧바르느냐입니다.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괜찮은 줄 아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마찰, 심지어 마스크에도 쉽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오후 산책 전 한 번, 하루에 2번 정도 덧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의 어르신도 산책 전마다 작은 거울로 얼굴을 확인하시고 작은 튜브를 꺼내 살짝 덧바르세요. 그 습관 하나로 붉은기가 점점 줄었고 피부톤도 맑아지셨어요.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피부도 물 마시듯 자외선 차단제를 나눠줘야 했더라고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어디까지 바르느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귀, 목, 턱 아래, 심지어 손등까지 놓치세요. 햇볕은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차단제는 거울 속 얼굴이 아닌 햇빛이 닿는 모든 곳에 바르세요. 정예 어르신도 이후에는 목 뒤, 귀 뒤까지 꼼꼼히 챙기시고 한 달 후 피부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산책 모임에서 요즘 피부가 더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며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SPF 30 이상, PA 이상, 2-3시간마다 덧바르기, 귀와 목까지 꼼꼼하게, 이 3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단지 햇볕을 막는 제품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막아주는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튼튼하려면 매일매일 습관처럼 챙겨야 하죠. 지금부터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 피부를 지켜줄 만큼 잘 발랐나? 귀는? 목은? 혹시 잊고 지나치신 건 없나요? 자, 오늘 저녁엔 자외선 차단제를 손등에 쥐고 거울을 마주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내일의 피부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신 후에는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 귀에도 바르니까 따가움이 덜했어요. 차단제를 낮에 한 번 더 바르니 얼굴이 덜 타더라고요.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 따뜻한 클릭 하나가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젊은 날로 돌아가는 피부 회복 루틴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더 건강한 피부로 나아가요. 의사 김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